네, 저희가 지금 일부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그 화두들을 지금 계속 강 회장님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걸 이어서 지금 중국이라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가상자산은 굉장히 지금 금지 저하다. 예. 국가라고만 이해를 하고 근데 있었죠. 이게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 홍콩이라는 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중국이라는 귀속된 국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영국령에 있는 홍콩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홍콩을 계속 지금 제가 보면 별도 국가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도 지금 홍콩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좀 계속 만들고 좀 계속 은근히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에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봐야 될까요? 중국이 드디어 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중심 국가로 나서는데 본격적으로 홍콩을 활용합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그 중국 홍콩 정부가 어,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성을 우선 인정을 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가상자산 산업 발전 규제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작년도 10월 달에 그 중국 홍콩 당국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금년도 2월 20일 날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우리 같으면은 이제 그 금융위원회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개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 앞서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를 시작을 했는데 152건의 의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5월 2일 날, 지난 그 5월 23일 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허가 지침을 비로소 중국, 홍콩 당국의 관보에 게재를 했고, 중국, 홍콩 그 정부 당국이 가상자산 우리말로 거래소 허가 규정을 시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거래소 허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이 홍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의도적으로 했던 관점으로 봐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뭐 그건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첫 가능할까요?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중국이 그 시진핑 체제에서 뭐를 냈습니까?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폈잖아요. 예. 그거로 인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홍콩의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홍콩 정부 당국의 국가 보안법,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에 의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중국 제재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고, 그리고 차이나를 벗어난 차이나런 이런 것을 회복을, 경제적 회복과 차이나런에 대한 회복을 시키면서 그 홍콩이 영국령 홍콩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국령 홍콩을 중국화시키는 과정에서 홍콩 보안법을 시행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적, 시민적 규제가 심해진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금융 허브였던 홍콩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그래도 중국 본토 경제의 금융, 네. 자금과 블록체인 가상자산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면서, 두 번째는 그 글로벌 금융 허브,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 홍콩으로서의 새로운 영광을 되찾자라고는 전략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상하이라든지 선전의 증권 거래소와 연결을 해서 외국 자본을 유입하는 관문으로 이미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피해라든지 등등, 그리고 그 홍콩을 또다시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기능을 되찾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중국 홍콩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국 정부가 홍콩을 이게 메인 도시로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콩에서 지금 가상자산 정책이나 아니면 이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홍콩만의 정책들이 따로 있는 상황인가요, 그죠? 지금요? 중국 홍콩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날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뭐 우선 그 거래소 허가 규정,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 등에 의해서 중국 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 개인 투자를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100만 불 이상 또는 상위 7% 수준의 전문 포트폴리오 투자자에 한해서만이 직접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에 보면 당국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도 가능하다. 우리가 마치 비트나 비썸을 통해서 거래하듯이 이런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홍콩 정부가 허가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들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당국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래소 허가를 줬으면 사후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홍콩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에 보면 허가를 받은 이후에 거래소나 사업자들도 홍콩의 증권선물법,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승인된 허가를 받은 거래소는 최소 자금 500만 홍콩 달러를 항상 유지를 해라. 그리고 매월 말 유동자금 기록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 해서 그 거래소나 사업자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거죠.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고 나서도 사후 관리를 한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홍콩을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 금융 디지털 허브로 노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제가 많아서 오히려 미국을 떠나겠다는 기업체 거래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 홍콩 측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로 홍콩으로 와라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들 같은데 뭐 요거는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후이 중국 홍콩 재무국고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도 10월 달에 중국 홍콩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육성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보면 후오비, 비트캣, OKX,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를 포함해서 80개 이상의 기업이 중국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현재 보면은 한 23개 기업 같은 경우가 중국 홍콩에서 거래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블록체인 보안 기업 등으로서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홍콩 당국에 사업 허가 신청을 했거나 사업 허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미국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이 코인 관련한 어떠한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시행 중인 법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존 시행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규제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네. 근데 홍콩은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서 지난 1일 관보에다가 공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인베이스도 와라.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에서 밀려나는 기업들을 홍콩이 빠르게 좀 흡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을 통해서 금융, 코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유입하는 창구로 쓰고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80개 이상의 뭐 굉장히 큰 기업들 또한 바이낸스도 사실 뭐 중국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홍콩이 이런 정책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가상자산, 이 디지털 자산은 거의 뭐 홍콩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이낸스까지 간다고 하면 그 정책을 새로 홍콩에서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요런 어떤 회사들을 어떤 식으로 좀 인허가를 하고 있는 방향이 예. 있는 건가요? 현재 그 중국 홍콩 정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80개 기업 정도가 허가 신청을 했거나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금년 말까지 적어도 중국 홍콩 정부 당국에서는 8개 정도는 허가를 주겠다. 그럼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중국 내 홍콩 정부 당국에서 허가를 받은 거래소나 사업자가 8개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엄격한 것 중에 하나가 보안 쪽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참 잘한다고 보는데 홍콩 그 중국 홍콩 정부 당국 같은 경우는 보안과 리스크 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자체 지갑 구축을 요구를 한다. 그래서 거래소 운영 계획 중에서 명확한 자체 월렛 시스템 구축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서 사업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홍콩 정부 당국이 원하는 조건은 미리미리 갖춰서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참 그 중국 홍콩 정부 당국이 잘하고 있다. 왜? 법적 규정과 규제 불확실성을 미리 해소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를 해서 그 규정을 보고 빠르게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결과를 내겠다. 금년도 말까지는 8개 이상 정도는 허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홍콩 정부 당국의 의견입니다. 일단 8개 회사가 지금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거래소나 큰 금융권을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덩어리가 큰 회사들이 모이면 허브가 계속 홍콩으로서 몰릴 수밖에 없는 될 상황이 수밖에 될 수 없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네네. 그 큰 거래소나 기업들이 중국 홍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홍콩에 관심이 아니라 14억 명의 그렇죠. 배후 시장, 그렇죠. 지금 중국 내륙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얘네들이 개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게 개인이 풀리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개인 허가가 가능하겠다. 물론 이게 홍콩이긴 하지만 네네. 그럼 이제 그 14억 내륙 인구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미리 예. 중국 친화적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유럽의 미컵법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드를 운영하는 거래소나 그 많은 유입 인구들이 투자자들이 홍콩을 중심으로 또 중국을 그렇죠. 중심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정책도 또 중국만의 또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운영하기 편한 쪽으로 갈 대형 수밖에 시장이 없죠. 그렇죠. 있는 곳이 그렇죠. 시장의 판도를 차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보니까 계좌 개설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여기 보니까 네네. P2E 시장도 또 여기 그 오픈하겠다고 중국 하는데 홍콩 당국에서 네. 밝힌 여러 가지 멘트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금융 당국이 신고 수리를 한 거래소가 27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은행 계좌를 받은 것은 특검법에 의하여서 받은 것은 하나밖에 없고 과거에 인터넷몰 당시에 받은 4개를 포함해서 5개만이 은행 계좌를 받았단 말이죠. 그게 지금 22개의 그 코인마켓 거래소가 진짜 은행 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 말지 지금 한참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홍콩 정부 당국 같은 경우는 홍콩 정부 당국이 코인 거래 허가를 줄 때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관련해서 까다로운 규정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 버는 게임 P2E 개발사들도 홍콩에서 코인을 발행할 수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그럼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그 규제를 받고 있는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거래소들이 대거 홍콩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G2 가상자산 패권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홍콩 투자청도 홍콩 정부의 웹 3.0 전략을 발표를 해서 적극적으로 또 환경 자체도 또 굉장히 유하게 좀 만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최근에 그 량한징 홍콩 투자청 핀테크 부문 총괄 같은 경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웹 3.0 허브,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가를 구축하는 것이 홍콩 정부 당국의 핵심적 전략 중 하나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그 홍콩 입법회, 우리나라 같은 의회죠. 의회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홍콩 정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서도 진입 장벽은 낮추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 정부와도 많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사를 해서 넓게 봤을 때는 중국 홍콩 정부 당국이 웹3 전략 중 하나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해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홍콩뿐만 아니라 보니까 중국 그 위원들, 그 고위 관리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홍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뒷받침을 기업들이 와라.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전략적인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홍콩을 앞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홍콩은 중국 정부 당국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제 지난 10일 날 그 존혜용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거래소들이 홍콩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글로벌 기업 거래소들이 홍콩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이런 의사를 밝히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좀 그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상황상 어려운 부분이긴 아니 객관적으로 합니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없죠. 왜냐하면 아직은 업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낸스에 연결된 고팍스 자체도 뭐 최근에 뭐 질문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바이낸스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고팍스도 난항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최근에 뭐 정치권에 있는 김남국 관련 의원 관련돼서 코인 사건도 있었고 또 바이낸스 사건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의지 있는 국회의원은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그런데 합니다. 하지만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민정치협상회의 의원이 공식적으로 그냥 그렇죠.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문자로 네네. 남아있는 트위터에다 밝혔단 말이죠. 아 이게 되게 전략적인이라는 네. 표현이 맞는 건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의사 표현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마이크를 잡고 하는 얘기는 물론 녹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트위터 같은 문자로 남는 것인 경우는 올해 단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 내용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남아 있는 거죠. 그걸 알고도 공식적으로 그 존희용 의원은 트위터에다 그런 내용을 썼단 말이죠. 그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원들처럼 개개 의원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된 의견을 누군가가 외부에 알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알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한 사람 의견을 통해서 중국 정부 당국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조금 어려운 바이낸스는 홍콩이 이렇게 중국 정부가 홍콩을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바이낸스 CEO는 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5월 1일 날 그 트위터에서 진행한 Ask Me Anything에서 보면
홍콩은 가상자산 코인에 매우 개방적인 지역이다. 이것은 아주 좋은 변화다. 홍콩이 중국 가상자산 시장 개방의 시험장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조치다. 라고 밝혔는데 이건 반대로 보면 미국은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좀 상황상 미국도 좀 봐라.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차적하면 우리 미국을 떠나고 중국 홍콩으로 갈게라고 하는 의사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자, 최근에 또 그 중국 금융기관이 또 토큰 증권도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떤 상황으로 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투자한 중국은행 국제유한공사가 스위스에 있는 투자은행인 UBS와 손을 잡고 중국 금융기관으로서 최초로 토크라 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중국은행 국제유한공사가 지난 12일 날 보면 이더리움 기반 2억 위안 한 360억 규모의 디지털 구조화 그 토큰을 발행을 했다고 모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그 발행된 그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가 개발한 상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국 은행 국제유한공사의 관계자들이 밝힌 것을 보면 기술금융과 디지털 금융 혁신에 서게 됐다. 이게 디지털 금융 쪽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UBS와 협력을 해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구조화 상품 발행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아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것은 홍콩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투자한 인민은행 투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 또다시 중국 인민은행이 투자한 은행인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중국 정부 당국 중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가 이미 스위스 투자은행 UBS와 협력을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디지털 자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토큰 증권을 2억 위안 360억 규모를 발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객관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 회장님과 함께 그 글로벌 가상자산의 그 중심을 하기 위한 패권을 잡기 위한 중국의 다양한 정책들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